자, 그러면 이제 3교시는요. 105페이지에 보면 이거 어렵죠? 막 이것저것 다 나오니까. 그렇죠? 여기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챕터가 강의하는 저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전 과목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세 번째가 농지법상의 거래 규제 맞죠? 자, 이제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건데, 자, 일단 1번에 보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제목. 자, 이것도 우리 김희상 교수님한테 듣게 되는데, 경자 할 때 경자가 한자로 바깔 경자예요. 자자는 놈 자자고 유는 있을 유자, 저는 밭전자예요. 그러니까 경자라는 말은 밭가는 사람이 유전 땅 가져라. 더 쉽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농사 안 질 거면 땅 농지 사지 마. 그런 뜻이에요. 저 농사 질 건데요. 라고 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가져오란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 농사 아침에 새벽에 비료 주고 지금 아침에 10시까지 학원 온 얼굴은 아니에요. 그쵸? 예, 예.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분명히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예, 농사 안 짓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농지 소유 상한제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억번에 보면 무슨 농지? 상속 농지니까 여러분이 농사 안 지셔도 아버님이 농사 지시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남겨주셨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의 아니게 농지를 소유하게 될 때에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둘째 줄에 몇만 제곱미터 이내요. 1만. 그럼 아시겠지만 1만 제곱미터 이내를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3,000평이면 작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사 안 줘도.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된 거니까. 근데 그게 넘어가면 나머지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 안 질 거면.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니까 이농이라고 하는데 이자가 한자로 떠날리. 농지, 리농이죠. 원래는 리농인데 이농이라는 말은 농사 짓다가 아유 비료값도 안 나와. 아 농사 질수록 빚만 쌓여. 이해 가죠? 왜? 중국에서 뭐 농산물이 수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유 선생님 저 옛날엔 농사 졌었는데요. 아유 농사 때려쳤어요. 라고 해도 농사를 때려쳐도 땅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팔고.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알겠지만 몇 년 이상 농업 경영이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했다는 가정하에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디귿번에 보는 무슨 농지요? 주말 체험 용도. 시험은 디귿번이 잘 나오니까 별표 딱 치세요. 자, 디귿번을 보니까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할 때는 얼마 미만이요?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 이거는 제 과목이 아니에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 친다고 제 과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둘째 줄 끝에 보니까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냐 아니면 세대원 각각이냐가 문제가 되는 게 가끔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1,000제곱미터면요. 평으로 몇 평인 줄 알아요? 300평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 300평이라는 땅에 감이 없겠지만 300평이라는 내용에다 만약에 주말 체험용 농이면 애 데리고 물 주러 가는 거 맞죠? 진짜 지금은 12월이니까 그렇다고 내년 이제 봄에 날씨 좋아지면요. 300평의 땅을 사. 남양주에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자 배추, 상추, 방울토마토부터 한 300평을 애들 데리고 한번 심어. 그냥 한 가지만 하자. 방울토마토만 하자. 방울토마토만 300평을 심자. 애 학교 보내. 일로 출근시켜. 300평의 방울토마토를 심으면요. 애 학교 못 가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3평 농사 져도 물 안 줘갖고 애가 죽어버리는데. 이해 가죠? 근데 그것도 세대원 전부가 300평이지. 근데 만약에 세대가 각각이면 아버지 앞으로 300, 어머니 앞으로 300, 큰딸 300, 둘째 아들 300. 이해 가요? 1200평이야. 1200평을 방울토마토 심어봐. 이거 완전 이거는 진짜 주말 체험이 아니야. 업이야 업. 제 말 이해 가죠? 그래서 300평도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해. 넓은 거지. 300평 애 데리고 물 주러 가기에는.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무슨 취득이요? 농지 취득. 자, 이제 그거를 무슨 말인지 기초니까 그림 그려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 좀 보시죠. 자, 먼저 듣고 교재를 같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농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자, 금액은 1억만 할게요. 자, 농지를 B라는 매수인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B가 A에게 1억 원의 대금을 건넨 거 맞죠? 그러면 A에서 B로는 뭐가 와야 돼요? 등기가 와야 되는데 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하잖아요. 그때 첨부 서류가 들어가요. 근데 이 첨부 서류 중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매수인이 첨부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농취증이라고 불러요. 실무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줄여서 뭐라고요?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농취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얘는 농사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여기 있는 B는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서 이 땅에다가 내가 뭔 농사를 짓겠다. 이런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이거 공법에도 예전에 보니까 잘 나오던데 알아두세요. 어차피 공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시구예요, 시군구예요. 그래서 군수가 빠져 있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군 단위하고 읍면 단위를 따져보면 어느 게 더 디테일한 단위예요? 읍면 단위니까 읍장 면장이 여기 있는 B가 농사 질지 안 질지를 확인하는 게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군수야. 군수인데 외지인이 와서 땅 산다 그러면 오늘 군수실에 출근했다가 외지인 만나러 가서 땅 농사 지세요? 이거 확인하러 다니겠어요 군수가? 그러니까 읍면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구 읍면장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발급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4일 이내에 농지증을 발급해줘요. 그럼 농지증을 발급받으면 이거를 어디다 제출하라고요? 등기소에다가. 근데 만약에 등기소에다 첨부를 못했다 그러면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B는 자기 앞으로 명의를 가져와 못 가져와? 못 가져와. 그런데도 B가 A에게 용돈 쓰라고 1억을 줄 일은 없겠죠. 그러면 계약은 빠그러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도와주는 경우에는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해서 실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얘기들이 지금 교재는 간단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확인하고요. 어차피 이거 공법이니까 공법 시간에 우리 김희상 교수님한테 자세히 들으세요. 자, 106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죠. 위에는 참고하시고 밑에 디귿, 리을, 미음 써 있죠. 디귿 보세요. 디귿.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절차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발급 신청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죠. 누구요?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밑에 리을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죠? 그러면 그거는 농지를 취득한 자가 뭐를 신청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느낌 알겠어요? 이게 없으면 등기가 안 돼. 등기가 안 되는데 누가 돈을 주겠냐고 매도인한테. 이해 가죠? 자, 근데 농지증 발급 받았어. 칠판. 그럼 발급 받았으면요. 여기 있는 B는 이제 뭐 하면 돼요? 농사 지면 되지. 농사 지겠다고 땅을 산 거야 아니에요? 샀잖아요. 그럼 농사 줘야 안 줘요? 진다 그래 놓고 나서 쉴 때 농사 안 짓고 땅값 뛰나 안 뛰나 땅값 뛰나 안 뛰나 그것만 보고 있을 수 있죠. 그럼 농사 안 짓게 되면 밑에 써 있잖아요. 팔으라고. 경자 유전. 농사 안 짓으면 땅 팔으라고. 그러면 거기 보니까 스몰 A번에 농지 처분 의무라고 써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자, 107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끝에 보면 자, 몇 년 이내 처분하래요. 그럼 1년 이내 처분하라 그러면 알았다고 처분해요. 내일 모레 계속 모르는 척해요. 저 좀 봐봐요. 제가 집에 가서 민법 공부하라 그러면 해요. 알았다 그러고 내일 모레 하다가 벌써 40일이 지났어요. 이해가 금방 오네. 알았어요 하고 집에 가서는 안 하잖아. 책 꽂고 먼저 집에 가버렸잖아. 자, 지금 벌써 40일이 지난 거야. 자, 그러니까 거기도 봐. 처분하라 그러면 하겠어? 그럼 안 하지. 그럼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야지. 당신들 말이야 왜 나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냐 말이지 하고서 명령을 내려. 몇 월 이내? 6월 이내. 그럼 임선정에도 강력하게 1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민법의 중요성이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해요. 역시 빤히 보고 다녔어요. 그럼 이제 더 강력한 제재는 뭐냐? 돈으로 죽여야 돼.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이해 가요? 자, 돈으로 죽여. 그래서 이행강제금인데 중요한 건 뭐냐? 셋째 줄에 딱 보면 100분의 20이라고 써 있죠. 몇 프로를요? 20%예요. 20%의 이행자금 부과하는데 중요한 건 2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줄이 더 무서운 거야. 밑에 두 칸 내려가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매년 위례래. 그러면 몇 년만 뻗으면 농지가 날라가. 아니 20%씩 부과한다고요. 몇 년만 뻗으면 농지가 날아가냐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5일만 알았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그냥 1차가. 쳐다보질 않아. 자,
예, 그리고 계속 뻗대고 있잖아. 알았어요. 마음은 한다고 그러고 집에 가면 일이 생긴다고 그러고 또 알았다고 그러고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뭔 일이 맨날 생겨. 계속 생겨. 알았어요. 자, 나중에 봐. 자, 그래서 5년만 뻗으면 농지가 날라가. 그러면 농지를 처음부터 뭐 한 사람은 사지 말란 얘기예요. 농사 안 질 거면 사지 말란 얘기야. 그럼 농지 당신은 왜 샀냐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요. 이게 농지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살은 붙여가세요. 이건 기초서니까 딱 여기까지밖에 제가 해줄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봐요. 배상용부터 막 김이상 뭐 심정옥 다 했잖아. 안 한 거 있잖아. 신성용이라고. 이 봐봐요. 이제 여기 밑에 9번의 조세 신성용. 근데 세법은 16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용도 봐. 세 줄이잖아. 개무시하잖아. 자, 딱 세 줄이잖아. 다른 과목 많은데. 가서 그 얘기 하지 마요. 자, 자, 알겠어요. 그래서 조세에 대한 얘기는 16개니까 딱 세 줄로 끝내버렸어 내가. 자, 다음 페이지 넘겨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10번 제목이 뭐예요? 자, 빨간 걸로 별표 3개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냥 무조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선배들이 많이 시험을 다 붙지는 못하더라고요, 올해도. 그래서 제가 왜 선배들이 다 못 붙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현실감 있게 제가 지금 더 3교시를 도움을 줘 볼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사실 암기 과목이 진짜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이나 한자 이런 거 뭐 시험 보면 중간고사 97, 기말고사 100, 그래서 1년 평균에 보면 평균 98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친구들하고 보면 이게 애우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 쓰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작년에도 많이 해줬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암기할 시즌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맛배기로 좀 보여줄게요. 자, 제가 각 선생님들이 애우는 방법도 내가 흉내를 내볼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봐. 자, 이제 들어봐봐요. 자, 스토리의 황제 신성용 아니에요. 자, 자, 아니 뭔 놈의 그 스토리를 잘 만드시는지.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잠깐 설명돼요. 자, 일단 듣고 얘기합시다. 이 확인 설명서가 요번에 우리가 지금 기초서라서 그런데 원래는 확인 설명서가 1이 있고요. 2가 있고 3가 있고 4가 있고 4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확인 설명서 1은 주거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번에 실무 나가셔서 아파트 계약을 도와줬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 플러스 확인 설명서 1을 써주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고 있는 이 학원 건물, 이 학원 건물은 주거요 비주거요? 이건 상가 건물이잖아요. 여기 무슨 애들 키우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비주거. 그래서 만약에 요 1층에 커피숍이 있잖아요 실제. 근데 커피숍이 나갔다.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겠다.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게 임대차 계약서 플러스 확인 설명서 2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요번에 남양주에 별내에 토지 하나 계약해요. 그럼 토지를 도와줄 수 있죠. 그럼 토지 매매 계약서 플러스 확인 설명서 3를 써주는 거야. 근데 이제 4는 임목, 공장, 광업재단인데 제 제자분 중에 한 명도 임목, 공장, 광업 도와줬다는 얘기는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서식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게 확인 설명서 1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초서에는 이것만 실어놨고요. 2, 3, 4는 기본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말에 책이 나올 거니까 이번 달에는 1만 갖고 제가 강의를 할게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 설명서 1의 내용을 형광펜을 저하고 조금 전에 칠해 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럴 때 확인 설명서 내용의 첫 번째 파트는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제목은 좀 외우고 갑시다. 내용은 내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게 있다고 하고 좀 전에 제가 형광펜 찍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는 무슨 보수, 중개 보수, 이렇게 세 파트가 있다는 얘기가 이 확인 설명서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본 확인 사항이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고요. 요게 9번부터 번호가 12번까지고요. 중개 보수가 번호가 13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세부 사항이 9번, 10번, 11번, 12번이면 번호가 4개죠. 4개니까 기본 확인 사항 중에 한 놈을 뽑아서 여기다 넣어. 그러면 오지선다가 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음 중에서 세부 사항이 아닌 거 찾아봐. 이렇게 내면 꼭 기본 확인 사항을 갖다 여기다 껴서 내기 때문에 기본 사항을 외우면 되는데 기본 확인 사항이 8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앞글자로 외우기에는 이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8번이 뭔지를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자, 아까 이미 앞에서 서두에서 로마 숫자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항해상 찍었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대상물의 표시, 2번에 권리관계, 3번에 토지용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인데 자 기초니까 제일 잘 나오는 것만 얘기해 줄게요. 여기 기본항해상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동그라미 4번의 입지조건이야.
일단 믿고 해봐야 가르쳐 줄게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입지 조건에 뭐가 있나 저하고 앉아 같이 봅시다. 첫 바퀴니까. 거기 보면 도로 찾았어요?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써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자 봐요. 여러분이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임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지 조건의 내용 중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에서 제일 처음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주차장이야. 자 한번 외워봐요. 입지 조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주차장이야. 자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른쪽 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비선호 거래 예정 금액 8번에 취득조세 밑에 보면 로마 숫자 2 개공기의 세부사항 보이죠? 거기 보면 9번, 10번, 11번, 12번 있는데 9번은 실제 거래 관계, 10번이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있죠? 그놈아가 제일 잘 나와. 이 중에선 올해도 또 나왔어요. 여기 29회 때도 여기서 나왔어요. 자, 못 믿으면 거기다 29회라고 써놔봐요. 내가 마지막 주에 내가 와서 펴줄 테니까. 기출문제 들고 와가지고 또 나왔어.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거 이미 보였거든. 그래서 여기도 봐요. 내외부 시설인 거 맞죠? 그럼 내외부 시설에 뭐가 있나 보자고요. 봤더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연료, 승강기, 배수 그 밖에 됐나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용이 뭐냐? 자, 수도 전기를 갖고 오늘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보시고 얘기해 봅시다. 자, 칠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한 걸 이렇게 들어보면 할만한데? 아니에요. 이게 할만하지 않아. 자, 샘플 들어볼게요. 여러분하고 잘 봐요. 자. 이거 못 외운 사람 없어. 자, 그지만 이게 시험장은 실수를 해.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친구야, 나 사실은 어저께 아파트 계약 하나 했다.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뭔가를 그 스토리는 뭐냐면 그 친구가 빌라 연립에 살았는데 저녁에 일이 끝나고 늦게 오면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갖고 저녁마다 차 때문에 막 고생해요. 그다가 요번에 그냥 열받아서 이제 전세 만료되니까 요번에 아파트 하나 샀대요. 이해 가죠? 그럼 그 친구가 집 산 이유가 뭐야? 주차장 때문에.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 집을 산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그 친구의 카톡에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야, 요번에 아파트 샀으면 주차, 잘 봐요. 주차, 요번에 산 아파트는 주차 입지가 좋아, 주차 시설이 좋아, 이러고 이제 카톡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요번에 네가 산 상계 아파트는 주차 입지가 좋아, 주차 시설이 좋아, 뭐라고 카톡 보낼 거예요? 응? 뭔 입지가 좋아, 시설이 좋냐 그러지.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데 살살. 아니 언제부터 주차 입지가 좋아 그렇게 보내. 주차 시설은 좋고 이러지. 주차 입지가 좋고?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희한하네. 자, 네, 1월에는 가야 되겠다. 종로로 안 되겠다. 자, 주차 시설이 좋아 그래요? 주차 입지가 좋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에 올 때 저 학원에 상담 좀 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 오세요. 언제든지 상담해 줄게요. 근데 거기 주차 시설은 있나요? 그래. 주차 입지는 있나요? 그래. 근데 언제까지 가나 해보자 한번 그럼. 거기 잠깐 차들 주차 시설은 있나요? 물어봐요. 주차 입지는 있나요? 물어봐요. 예? 주차 시설 있냐 괜찮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내부 시설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아파트는 지하에도 되고 지상에도 되니까 내외부 시설이 다 있죠. 그래서 시험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자꾸 여러분은 몇 번 쳐다보면 상식으로 가면 붙을 것 같지. 상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을 떨어지는 거야. 나도 만약에 물어봤다면 어디에 들어가니 그럼 난 시설이라 그랬을 것 같아. 주차 시설을 누가 주차 입지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주차장이 입지에 들어가. 더 웃긴 거 얘기해줘요. 자, 살아온 상식으로 얘기해봐요. 자, 여기 봐봐요. 수도전기 보여요? 자, 칠판. 수도전기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정상이긴 한다. 그러니까 수도전기는 기본 아니야? 에?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러면 시험을 못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암기를 위한 공부를 해서 애워갖고 간 사람은 따다닥 쓰는데 암기가 들되니까 내가 인간아 너보다 더 살았어 내가 경험이 더 많아 2살 다녔어 내가 더 다녔어. 그러니까 시험을 못 붙는 거야. 그래서 맨날 애우라 그러면 안 애우고 그냥 해워요. 그랬더니 또 집에 가서 애우랬더니 오늘 애운대 기껏 한다는 얘기가 입지 조건 애웠더니 도대주교판의 이러고 애워. 그게 뭔 의미가 도대가 주교판의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러자 이제 이게 앞글자가 안 되니까 이제 신송용 스타일로 가는 거야. 도대 보여요? 도대가 자 주차장 할 때 주 보이죠? 그 다음에 판매 시설 할 때 판자 보여요?
그래서 주자와 판자를 조합하면 뭐가 돼? 주판이지. 도대가 주판을 두들겼어. 이해 가요? 그래서 대학을 갔잖아. 어디에? 교육시설에. 이해 가요? 예. 근데 그 교육시설이 의료시설이었잖아. 막 이러면서 만드는 게 신성용 스타일 아니야. 맨날 뭔 스토리가 그렇게 많은지 맨날 얘 스토리. 그럼 나중에 도대가 주판을 두들겼어. 그러면 배웠어. 어디서 들은 건 맞아. 어디서 배웠어? 묻지 마. 들은 건 맞아. 도대 주판. 임기사 들었어. 어디서 들은지를 몰라. 그게 또 결국 그걸로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애워서 쓰면 되거든. 근데 사실은 진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악글자 안 따고요, 스토리 안 해요. 저도 가끔 악글자 따요. 근데 그건 가끔 한 번씩 쓸 때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위한 암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암기를 위한 암기를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배웠던 얘기들을 여기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좀 전달해. 내가 여러분 IQ 200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저한테 1분만 주면 여러분 입에서 줄줄 나오게 내가 해볼게. 여기 잠깐 봐봐봐요. 진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나중에 이제 제가 5월달 돼서 이제 암기법도 선배들처럼 책받침도 만들고 다 해줄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보다 그 학교 끝나고 딱 왔는데, 그때 이제 요새는 신문을 안 시켜. 그 당시 신문을 시켜보잖아요. 신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삽지, 찌라시. 거기 보니까 땡땡 기억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 사가지고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갖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임선정이가 종로 2가인가 거기 YMCA인가 거기 뭐 공개 설명회가 있대요. 암기법을. 가서 들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테이블 갖고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독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때 애웠던 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요, 그림이 99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잘난 척 좀 한다고 막 암기법이 좀 되니까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는 거야. 무슨 내기를 그때 많이 했냐면,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있잖아요. 야, 일로 와봐 친구야. 뭐, 야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부터 쭉 써서 97, 98, 99, 100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야 친구야, 네가 여기다 다 써봐. 네가 쓰고 싶은 거 써봐. 그리고 나한테 딱 100초만 줘. 그럼 내가 다 외워볼게. 1번 샤프, 자 2번 지우개, 3번 볼펜, 4번 책상, 5번 의자, 뭐 97번,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0번에 뭐 예를 들어서 분필까지 이렇게 해서 100초, 1초당 하나씩 외우는 거예요. 진짜로. 딱 외우고 자 친구하고 내기해. 야 친구야, 내가 만약에 이 100개를 다 외우면 네가 저 매점 가서 빵을 사라. 내가 못 외우면 너한테 빵을 살게. 그러면 친구들이 자기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긴다 그러지. 근데 항상 내가 이겼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외워. 싹 지워. 그 친구한테 물어보라. 야 아무거나 물어봐. 그러면 야 선정아 78번 바로 튀어나와요. 선정아 35번 바로 튀어나와요. 95번 바로 튀어나와요. 8번 바로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고 이거 외우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샤머라라라 하고 있는데 45번 샤라라, 이거 언제 45번을 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연상에다가 매칭을 했다가 아웃풋을 해내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거를 암기를 위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강의의 가장 여러분의 핸디캡은 이해력은 굉장히 많으신데 연령층이 높으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공무원 애들은 이해력이 없어요. 살아온 게 경험이 없으니까 뭐 아파트를 사면 피를 준다 그러면 피를 왜 주는지, 피가 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은 피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피를 알아. 야씨, 내가 피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어 옛날에. 내 남양주집 별내도 내 몇 개 잡아놨어. 내가 몸으로 피를 느껴. 대신에 도대주교 판회를 못 외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핸디캡은 암기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우리 공인중개사 강의할 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입지 조건을 우리한테 어떻게 먹여주고 싶냐? 난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봐봐요. 자, 입지 조건 맞죠? 이 봐봐. 그러면 이게 그림은 연상인데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법이라기보다는 연상법을 여러분한테 맞춤 암기법이야. 자, 제가 우리 학원의 입지에 대해서 그려볼게. 자, 우리 지금 몇 층에서 얼굴 봐요? 5층에서 얼굴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저희 집이 영종도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임선정이 아침에 외곽순환도로 해서 쭉 해갖고 내려와갖고 지금 학원에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강의하러. 임선정이 아침에 1시간 동안 운전해서 온 길이 뭐예요? 도로. 자, 여기 학원 밖에 나가면 이 앞에 큰 길에 버스 정류장 있어요, 없어요? 버스가 뭐야? 대중교통. 버스가 뭘 버스야? 대중교통이지. 참 희한한 사람. 자, 그러면 자, 제가 항상 차를 지하 4층에다 대거든요.
항상 지하 4층에 돼. 왜냐면 이게 헷갈리니까. 자, 지하 4층 차 대는 곳이 뭐예요? 주차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아침에 운전하고 외곽순환도로 자, 이 앞에 버스 대중교통을 보고 뒷길로 이렇게 와갖고 지하에다 차를 넣었어요. 리프트로. 차 대는 곳이 뭐예요? 주차장이야. 그러면 차를 딱 대고서 엘리베이터를 탔죠. 드디어 1층에 문이 열려요. 그러면 제가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1층에서 타요? 안 타요? 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쌩까요? 근데 나는 이상한 게 항상 이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타고 있으면 타더라. 근데 쌩까 그러면 아 우리 수강생이 아닌가 보다. 그럼 속으로 주택관리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학원에 딱 둬서 강단에 있으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원한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요. 아 내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틀려서 얼굴 뻘게 하고 다시는 아는 척을 안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다음부터 좀 아는 척 좀 하면 안 돼요? 예? 예. 아, 그 할게요 하면 하는 거라고. 예. 자, 그래서 가끔 뭐 내 수강생이 아닌 것 같아 들어와 보면 앉아 있어. 그리고 막 얼굴 보고 웃고 있다가 집에 갈 땐 쌩까고 가고 그래. 가끔은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왜 사람들이 그럴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그냥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매주 해요. 노원에 오면. 자, 그래서 이제 1층에 딱 문 열렸죠. 문이 딱 열린 순간 옆에 보면 약국도 있고. 앞에 커피숍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잖아요. 문 열리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1층에 판매 시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고 꼭 맞지는 않지만 3층에 만약에 한의원이 있다 치자. 이런 건물들이 병원들이 있잖아요. 치과도 있고. 한의원이 뭐야? 의료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의료시설이 있다고 칠게요. 문이 딱 닫히고 드디어 5층에 도달한 거야. 자 우리 5층에 여기 뭐 있어요? 에듀윌이 뭐예요? 아 교육시설이 무슨 사기꾼 양성 속했어요. 네, 교육시설이지. 자, 그 순간 저는요 안 외워도 벌써 다 외워졌어요. 자, 여러분의 IQ를 200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전 다 지울 거예요. 자, IQ 200 된 순간이에요. 자, 칠판 보시죠. 임선정 운전하고 오고 있는 길. 도로, 버스, 대중교통, 지하 4층, 1층에 커피숍, 약국. 그렇죠, 판매시설. 3층에 한의원. 의료시설, 5층에 에듀윌, 교육시설. 자, 이제는 순서대로 해보는 거야. 1번 도로, 2번 대중교통, 3번 주차장, 4번 판매시설, 5번 의료시설, 6번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나? 갑자기 IQ 200 됐네? 희한하죠? 그만큼 이게 어떻게 애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암기하는 건 진짜 탁월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입시 조건이 30개가 돼도 저는 순서대로 30개 다 쓸 수 있거든. 근데 이 신성규 선생님 이런 걸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도대가 주판을 두들겼어. 의대에 갔잖아. 교육도 가르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도대주교판의 그다음에 옆에 이제 그 네이버 이렇게 수전가소 난승배, 수전가소 수전이 가소 난승배야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수전가소가 아무 의미가 없어. 수전가소가. 그러니까 그게 1층에 엘리베이터만 열리고 나가면 아무 기억이 안 나. 한 달이 지나면 역사에 묻혀. 근데 모의고사를 딱 보면 생각이 안 나니까 주차시설이 좋아. 그렇지. 주차시설은 좋아. 수도전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필요해.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고 이해가 가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 좀 부탁드리지 말란 말이야. 상담 좀 애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뭐를 잘못하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처음 바뀌니까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민법 조금 신경 쓰다가 이제 3월 5월부터는 바짝 암기 위주의 수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6개월만 딱 외우면 다 70점 넘게 제가 해드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해보고 야 그런 수업은 나도 암기할 수 있어. 오늘 집에 가서 옆에 네이버 시설 보면 수도, 전기, 가스, 선박, 난방, 연료,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 있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봐 혼자. 이거 하다 오늘 끝난 거지 뭐 공부는. 민법도 못하고 괜히 인터넷에 암기법이란 무엇일까 이거나 찾고 있고 그다 오늘 공부 끝난 거지. 임선정이 말한 암기법이 뭘까. 그러면서 Q&A 뜬다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그 암기법이 뭔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쓸데없는 글이나 띄우고 그래요. 엄마가 문제인 거지 뭐 애가 문제. 엄마 닮아서 못하는 거지. 자, 그런 거야 이게 암기 잘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하고 외우는 게 달라.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여러분들 전달해 줄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열공하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오른쪽 밑에 자, 서명날인 아까 다 얘기했어요. 민날인이요, 또는 날인이요. 민날인. 이거는 중요한 서식이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다 하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만 하고 요번 기초 때는 그 정도로 할게요. 자, 넘기세요. 자, 이제 넘기면 챕터 4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4는 자, 미리 힌트 줄게요. 자, 부동산 중개 활동, 판매 과정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그 29회 시험 끝나고 우리 워크숍 갔을 때 우리 장석대 교수님, 한병영 교수님, 요번에 이제 새로 오신 교수님은 우리 또 임종성 교수님이에요. 세 분 다 제가 강의 초창기 때 알고 있었으니까 거의 20년째 다 알고 지내는 분들이에요. 세 분 다. 자, 근데 그 네 명 중에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근데 이제 기본서를 제가 쓰다 보니까 다 이제 물어봐요. 저보다 연장자시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 활동이 사실은 정확하게 공인중개사 17회 정확하게 연도를 2006년도를 끝으로 지금 2019년이죠. 18년이죠.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장석태 교수님, 한병훈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시험에 이제 안 나온 지 한 10년도 넘었으니까 이 챕터를 그냥 싹 없애버릴까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교재를 쓰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임 교수 그래도 다른 여타 학원들에서 아직까지 교재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빼지 말고 냅두면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빼버리게 되면 다른 학원 교재에는 이게 있는데 왜 에듀윌 교재만 없어? 그러면 이게 퀄리티가 또 낮아 보일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활동은 2006년도 이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면 10몇 년 만에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괜히 10몇 년 만에 나올 걸 대비하지 말고 수전가소 난승배를 하는 게 사실은 더 빨라. 도대주교 판의가 더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다 해서 할 게 없어 나는. 근데 할 게 없지 않아. 6과목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챕터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대신에 말씀은 드리고는 넘어갈게요.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이다의 원리라고 있나 봐봐요. 그래서 이 아이다의 원리 나중에 그 학교론 기본서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AIDA가 영어 단어의 이니셜인데 구매 고객이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하기까지의 마음이 그렇게 4번 변한대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실래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내년 초에 이사 가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전세 살고 계시는데 주택을 하나 매입할까 싶어갖고 요새 오전 수업 끝나고 부동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좀 보고 있어요. 집도 본 적도 있고. 근데 오늘 수업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아니 부동산 입구에 여기 A4용지 광고가 나온 거예요. 쌍용 아파트 3억 5천 시세 급매 초급매 3억 2천 이해 가죠? 자 상담 환영 딱 야 되게 싸게 나온 거 맞죠? 완전 옆에 써 있어 초급매라고.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눈이 확 띄어야 안 띄어요? 눈이 확 띄는 순간 어텐션이 되는 거예요. 주목 눈이 확 띄잖아. 그 순간 아마 있어봐. 아침에 학원 올 때도 없었는데 이거 붙었네 하는 순간 들어가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자 개공이가 하는 말 아이고 이거 붙인 지 30분 됐는데 어떻게 또 아니 아침에 내 지나갈 때 없었 이거요 좀 전에 연락 와서 제가 붙여놓은 건데요 이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말로 해갖고 안 되니까 지금 집주인 집에 있으니까 그냥 가서 보십시다. 그냥 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봤어 등기부 띄워왔어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죠. 그 순간 사야 되겠다.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바로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요 제가 오늘 남편 집에 오면 퇴근해서 오면 상의해서요 가급적 내일 계약하면 어떨까 싶어요. 해서 남편이 집 사래. 그럼 다음날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쓰죠. 액션 들어간 거예요. 액션 행동에 들어간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진짜 때가 언젠데 지금 30회 시험을 공부하면서 이게 뭐 아이다고 나발이고 이런 걸 공부를 해. 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오고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때 하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때 하지.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게. 그리고 밑에 보면 이 판매 소구점이라는 거 써 있어요. 고객 분석가. 이 판매 소구점을 영어 단어를 보면 셀이라는 단어가 판단 뜻이잖아요. 어떤 물건을 팔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야. 자,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차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제 차는 모닝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왜 경차 타십니까? 선생님, 주차 편하고 기름값 적게 들고 얼마나 편한데요. 이거 통행료도 반값이고. 그래서 그 차 샀죠. 그게 바로 모닝을 사게 만든 매력 포인트예요. 선생님, 저는 집에 차가 산타페예요. 그럼 왜 산타페 사셔?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기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SUV가. 그게 그 차를 사게 만든 매력 포인트예요. 이해 가죠? 선생님, 제 차는 에쿠스. 왜 기름값 많이 먹자?
그게 아니라 선생님 사업상 제가 좀 필요해서요. 그게 그 차를 사게 만든 매력 포인트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 매력 포인트는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형이라고 해갖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인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딱 보면 항상 부동산 학개론 책에 나오는 3대 측면에서 법경기 있잖아요. 오늘 유일하게 얘기 안 한 건 이형방이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형방까지 얘기 다 했잖아. 네. 도대체 안 한 과목이 뭐가 있어, 이 과목이? 이해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 과목이 다 나온다니까. 이게 징계심사에서 어려워요, 이게. 그래도 요새 5개 나오니까 해볼 만한 거야, 사실은. 자, 그리고 오른쪽에 불만 처리 설득, 클로징.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14페이지 거래계약 체결. 자, 요새 우리 뭐 심정욱 교수한테 최근에 뭐 계약법도 배우신 거 맞아요.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 나오고 또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권리 진정성, 당사자 제한 능력 확인해 보시고요. 자, 너저리 할 거 없어. 오른쪽 페이지 바로 가세요. 자, 바로 딱 가면은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거기 공동소유 재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공유합의 총유 있죠. 여쭤봅시다. 최근에 우리 심정욱 교수한테 공유합의 총유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공유만 제가 하나 얘기를 해주고 갈게요. 자, 이게 민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소유권 파트에. 자, 공유를 잘 보시면 표에서 이렇게 4칸을 내려오면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대요, 없대요? 자, 공유에서 4칸을 내려오시면 돼요. 표입니다. 11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의 처분은 뭘 요한대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써 있죠. 찾았나요? 네. 거기서 2칸 더 내려오면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무슨 찬성이요? 과반수. 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 물건의 처분은 뭘 요한다고요? 전원의 동의. 그다음 이용 계량 행위는 뭘 요한다고요? 과반수 찬성. 이게 다 민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결국은 제 과목에는 중개 실무로 다가오게 돼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자, 저를 보시면 샘플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A라고 하는 아버님이 자, 아버지가 자, 노원구 상계동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집을 상속해줘요, 안 해줘요? 상속해 줄 때, 자, 이 3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을 해줄 때 상속받는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의 배우자, 어머니가 있을 수 있죠. 어머님은 1.5고 아들이든 딸이든 혼인을 했던 안 했던 자식들은 싹 다 1이야. 근데 어머니가 1.5니까 계산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어머니 빼고 어머니 돌아가셨다 치고 자, 여기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집을 남겨줬을 수 있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아버님 돌아 집 남겨주면 첫째 아들인 큰형이 내 거라 그래요? 우리 모두의 거라 그래요? 내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정 때 가면 칼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꼴배기 전에 안 간 지 3년 됐다고 내가. 자, 뭐 느끼는 게 있나 본데. 자, 그래서 맨날 형제자매 간에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아버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이 있죠.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이고 좀 전에 제가 힌트 줬지만 공유물의 처분에 있어서 공유 물건의 처분은 뭘 요한다?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할 때는 지분의 무슨 찬성? 과반수 찬성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근데 큰형도 또 할 말은 있지. 야, 둘째 셋째, 야, 니네들 말이야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내 병원비 쓴 것만 1억이야. 니네들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서 그때 돌아가시니까 네 자식이라고 너 니네들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고 맨날 싸우는 거야 레파토리가.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형제 싸우지 말고요. 이렇게 본인이 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조금 더 인정받는 걸 민법에서는 상속법에 기여상속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받아. 괜히 칼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런데 그냥 3분의 1씩으로 해. 근데 이 큰형이 열받아갖고 야, 니네 씨 구정이 오기 전에 내 집 싹 다 팔아버릴 거야. 내가 아주 그냥. 해갖고 여기 있는 B가 자 62.5로 합격한 여러분 사무실에다가 팔아달라고 부탁이 온 거야. 사무실 간판이 62.5야. 자, 아니 왜 웃어? 맞구나 얘기해 62.5. 이상한 사람들이 마치 뭐 70점 맞을 것처럼. 자, 59나 맞지 마. 자, 하나 모자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 찾아왔죠. 팔아달래.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왜 당신이 오냐고 여기 둘째 셋. 아유 내가 형이니까 얘네들 대신해서 온 거라고 걱정하지 팔아달라고 해서 이제 이 주택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수했어야 안 했어요.
매수인으로 산 거야. 그랬더니 여기 이제 둘째 셋째가 요번 구정 때 내려와 가지고 여기 있는 C하고 D가 갑한테 그래요. 여보세요. 집 사신 건 알겠는데 저희는 형이한테서 산 건 모르겠지만 둘째하고 셋째인 저희는요 동의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 인정 못하고 저희는 이거 반환 청구 다 행사할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갑이 그래요. 여보세요. 형한테 돈 다 줬으니까 형한테 얘기하라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러자 여기는 CD가 갑한테 그거는 내가 형한테 얘기할까 네가 형한테 얘기해서 받으라고. 우리는 법대로 집은 법대로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게 과연 개공인 여러분이 여기서 가운데서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냐 얘기인데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처분은 뭘 요해요? 전월동이기 때문에 큰형의 의사 유무만 확인하면 돼요. 둘째, 셋째 다 확인해 했어야 돼.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공유물일 때 이런 상속재산이 대표적인 공유재산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무실을 하시다 보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큰아들만 믿고 팔았다간 큰일 난다니까 이거 나중에. 형제자매 간에 싸움 나요 이거. 반드시 동의서 다 받아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섣불리 한 거지. 그런데 요번에는 다 샘플 바꿔서 요번에는 잘 봐요. 첫째하고 둘째가 친해. 셋째하고는 안 친한가 봐. 첫째하고 둘째 아들이 여러분에 와서 전세 놔달라고 부탁했을 수 있지. 그래갖고 얘가 전세 입자로 들어왔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요번엔 셋째 아들이 요번 구정 때 내려와서 당신이 뭔데 이 집에 사냐고. 아니 뭔데 살기는요. 제가 전세 세입자인데요. 내가 동의하는데 당신이 왜 와서 난리냐 말이지. 그럼 여기는 갑이 그럴 거 아니에요. D한테. 너 공인중개사 학원 좀 공부 좀 하라고. 집안에 과반수라고 지분에. 그럼 여기 지금 과반수에 아니에요. 과반수면 이 계약은 인정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인정되니까 니하고 상관도 없다고 라고 얘기해도 이 계약은 인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부당이득은 여기가 요 둘을 상대로 얘가 청구를 할 수는 있겠죠. 하여튼 이 계약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원회동이고 어떨 땐 과반수 찬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민법에 배워갖고 오면 저는 심정욱 교수가 강의하면 다 강의하면 여기다가 개공이라는 숟가락을 딱 얹어. 그러면 수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숟가락 얹으려다 지금 밥했어. 오늘 지금 밥을 너무 많이 줘서 분묘기지권도 밥을 하고 법정지상권도 밥을 하고 공유도는 밥만 짓다 집에 가는 것 같아. 숟가락 올리려고 왔더니 다 안 배웠대. 예. 빤히 보고 있어 다. 자, 그래서 배워갖고 오면 수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 2월 달이 되면 또 좀 나아지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진도 나갈 건데 여러분들 한 장 넘겨봐봐요. 자, 116, 117은 참고하시고 자, 이제 다음 주가 실무 부분의 하이라이트야. 오늘 지금 수업 시간에 100%는 딱 하나밖에 없어. 확인 설명서. 실무 부분에서 법 부분에 아까 뭐 징역 벌금은 중요한 거였고 그건 법 부분이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 6절에 개별적 실무 나와 있죠. 하나 넘겨봐요. 넘겨보면 119페이지에 자, 정가운데 3번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된 관한 범죄. 이것도 심정욱 교수한테 이번 달 진도 안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심정욱 교수한테 배우는 특별법이에요. 실명법. 더 웃긴 거 얘기해줘요. 넘겨봐요. 오른쪽 밑에 거기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맞죠? 이것도 민사특별법에 들어가요. 자, 그것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쭉 넘겨봐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다 보면 129페이지. 자, 넘기면 129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열심히 해오면요. 제 과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것뿐인 줄 알아요? 또 넘겨봐요. 자, 쭉 넘겨서 137 보면 경매 보여요? 자, 최근에 물권법에 저당권 파트 갔으면 심정욱 교수가 경매에서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민법에 이 경매제도 있죠. 그걸 배워갖고 오면 제 과목에 또 막대한 도움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6주 전에, 5주 전에 분명히 민법을 잘하면 1차, 2차를 동차 합격할 수 있다. 2차의 가장 메인 과목 중개사법 고득점 갈 수 있다. 1차 개론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동차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의 뜻이 여기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느꼈죠? 예, 느꼈더니 40일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2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12월 달에. 안 늦었어요. 이 시간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민법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1차, 2차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이해 가죠 제 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 깨달은 것만으로도 기초강의 때 많은 거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면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제가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민법 못 배운 거 제가 또 보완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수업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